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요란한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인데요. 4월 17일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14%, 그리고 나스닥 지수 1.66%, S&P 500 지수는 0.58%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경제 재개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전국적인 봉쇄 해제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에 각 주별로 코로나19 발병 규모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주 정부가 봉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총 3단계로 제시됐는데 1단계 요건은요.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그리고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해서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이렇게 3가지고요.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상황에 따라서 출근 재개가 허용이 되고 10명 이하면 모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폐쇄 상태를 유지하지만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대형 행사장은 엄격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킨다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여전히 자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1단계 요건을 2차례나 충족을 하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 없다면 2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고요. 또 모임 가능 인원도 50명 이하로 느슨해집니다. 비필수적인 여행도 가능해지고요. 3단계는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하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을 때 적용이 되고요. 3단계에서는 코로나 취약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2주 전에 정점을 찍은 29개 주는 봉쇄 해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미국 경제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잘 묻어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또 직업을 잃었고요. 최근 4주 동안 실업자 수는 2,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9년 11월 이후에 창출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성이 피부로 확 와닿죠. 게다가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대출 자금이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이 변수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단계적인 봉쇄 해제가 진행된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봉쇄 완화가 시작되면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18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인데요. 오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일평균 2천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거든요. 기존의 전 세계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오펙 플러스가 합의한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으로는 이 급감한 원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31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단숨에 19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삼성전자를 집중 사들이면서 다시 5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정책 테마주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소 경제 실현 가속화 공약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에코바이오와 유니크, 충국주정 등 수소차 관련주들이 유독 강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이 코로나 치료제 1순위 후보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개발 중인 미국의 바이오 기업 길리오드 사이언스의 주가를 한번 봐주세요. 정규장에서는 2.5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16% 이상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 폭등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결과가 사전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렘데시비르는 어떤 약물일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유사체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 같은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입니다. 중요한 건 RNA 복제를 막아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 경쟁사에서 개발한 약물 정도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었어요. 하지만 전임상 단계에서 진행했던 동물 실험에서 간염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효능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1월에는 미국 확진자에게 처방된 지 하루 만에 후전 효과를 보여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전 세계 회사 중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한 정보 분석 기업에 따르면 2년 6개월 안에 89%의 성공률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현재 시카고 대학교에서 3단계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이 렘데시비르 치료 이후에 열과 호흡기 증상이 크게 완화돼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퇴원을 했다고 해요. 임상시험에는 총 125명의 환자가 참여했고요. 이 중에 113명은 중증 환자였는데 말이죠.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 공식 결과는 이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일반 확진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렘데시비르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관련주로는 파미셀,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에이프로젠 제약 등이 꼽히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이 모두 렘데시비르와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관련 주식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은 백신 개발 중인 이노비오와 관련이 있는 건 맞지만 렘데시비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말라리아 진단시약과 에이즈 진단 반품 생산 업체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날록시펜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지 이 렘데시비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사실 관련주는 파미셀이 유일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파미셀은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시오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이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275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16%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9,4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주도주. 우리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시원한 질주를 보여주던 모습 기억나세요? 이미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 확실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 시대라는 것을 말이죠. 전기차의 주요 수요처는 유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 정책을 가장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가 됐었는데 3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요. 오히려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더라고요. 내연기관차 수요가 엄청 큰 폭으로 감소한 것 대비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현저히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4월 판매량은 조금 더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전망이고요. 이렇게 견조한 수요가 유지가 된다면 전기차 관련 업계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수소차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예전에는 이 친환경차의 경우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가가 비싸지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가도 전례 없이 싼 가격인데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아예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1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관련 정책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수소차와 전기차 육성 정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정책에 더 드라이브가 걸리면 관련 종목들도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굉장히 많지만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넥스트아이, SKC,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모두 관심이 가는 종목이고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제가 주식톡톡 참고하시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